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역사의 의미와 역사의 학습 목적 발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역사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역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 또는 인류가 남긴 모든 발자취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로서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록으로서 역사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사실로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로서 역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이제 객관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기록으로서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자가 과거 사실 중 의미 있다고 판단한 것만 선택해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한마디로 이제 주관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런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전에서 먼저 사료의 비판에서 사료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료란 무엇이냐? 바로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유물과 유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 연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는 일단 이런 역사 연구를 이제 그 사료 비판, 과거 시험, 과거 상황 분석, 그리고 역사 서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사료 비판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 역사 옛날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현재 역사로 남은 것들이 이제 남은 유적이나 유물들이 진실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고 이젠 의도적으로 만든 내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검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젠 이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역사 사건의 연대 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원래는 처음엔 예술 탄생일을 기준으로 이젠 그 기원전 기원후로 나뉘었지만 요즘에는 이젠 그 종교적 성격을 없애고자 이제 공통시대 이전 그리고 공통시대 이렇게 공통시대로 표기 방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역사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는 이런 역사를 배우는 목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습득하기 위해서와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상상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삶의 지혜와 교훈 습득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 향상은 역사 사건과 인과관계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런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의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게 되는 자세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우리 현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이제 세계 속 우리의 위상을 파악하여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이제 그 세계의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 다는 데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인류가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인류 같은 경우는 약 600만 년 전에 이제 출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인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 390만 년 전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때 이렇게 나온 인류가 이제 다른 동물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바로 이제 직립보행을 했었으며 도구 사용을 했었고 불과 언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도 있었었고요. 이런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처음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나왔다가 이제 두 번째는 호모 에릭투스가 나왔고 그 다음으로 이제 호모 네안드르텔렌시스가 나왔으며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재 저희의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각각 인류마다의 특징을 얘기해보자면 일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두 발로 걸고 이제 그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 에릭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중국의 베이징이나 인도네시아의 자와 등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 네안데르탈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즉 이젠 그 서로 간에 좀
인간성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생 인류로 이제 동굴벽화를 넘겼으며 이제 대표적인 화석 인류인 이제 크로마늄을 이제 크로마늄을 이제 네, 일단 동굴벽화를 남겼고 대표적인 화석 동굴을 막 남겼다고 이제 그 대표적인 화석 인류인 이제 그 크로마늄을 이제 약 4만 5천 년 전에 출현한 현재 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인류가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먼저 뗀석기를 만든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 당시 도구로는 이제 돌을 깨트려서 만든 뗀석기를 사용을 했었고요. 예를 들자면 주먹도끼나 집게 또는 찌르개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당시 생활 모습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먼저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냥, 물고기 잡이, 식물의 뿌리나 열매를 모아서 식량을 마련했었고요. 이 당시 이제 주거 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생활과 무리 생활 그리고 동굴이나 막집 등에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종교와 예술 활동으로는 이제 시체를 매장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동굴벽화를 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토기를 사용한 신석기 시대에서 예를 들 건데요.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환경의 변화가 오면서 이제 자연환경 변화가 왔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약 1만 년 전에 이제 지구 빙하기가 끝남에 따라서 큰 동물들이 사라지고 자꾸 빠른 동물들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당시 도구로는 이제 간석기를 사용했었고 이제 토기를 제작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뼈 바늘을 이용해 가지고 옷 등을 제작했는데요. 간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뗀석기에 비해서 더 정교하고 날카로워가지고 작은 동물들을 빠르게 이제 잡는 게 가능했었다고 하고요. 토기를 제작한 이유로서는 이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함인데 이런 이유가 이제 작은 동물들이 많아지고 빠른 동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냥이가 엄청 어려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음식들이 엄청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토기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장하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경과 이제 물품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자연을 이용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등 이제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주거 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바닷가나 강가에 이제 움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했었다고 하고요. 예술과 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개 껍질 등을 이제 장신구를 만들어가지고 몸을 치장했었다고 하고 이제 태양이나 특정 동물이나 영웅 등을 숭배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사회 같은 경우는 아예 평등 사회로 이거는 이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때와 똑같이 통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당시는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 이제 뚜렷하게 나눠지지 않은 평등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문명이 일어나다 그래서 예를 볼 건데요. 일단 먼저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문명 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문명이란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도시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온 말로 이제 이는 이제 도시 형성과 문명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명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이제 큰강 유역이 이제 관계 농업이 실시가 되면서인데요. 이때 관계 농업이 뭐냐? 이제 바로 큰강에서 멀리 떨어진 농경지에 물을 끌어오르기 위해 수로를 파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나르는 농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 국가 형성에 대해서 예를 보자면 이 당시 이제 농경이 발달했었고 이제 청동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도시 국가를 발전을 하게 되면서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농경 발달로 인해서 용이한 생산물과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고 청동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의 처음으로 나오는 이제 4대 문명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바로 이제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이제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단 처음으로 일단 이 4대 문명 중에서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는 이제 기원전 3500년경 이제 수메르인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여러 도시 국가를 건설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 수메르인이란 이제 그 우스나 이제 라가시 등을 이제 세워가지고 연료 이제 최초의 문명을 일으킨 사람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으로는 일단 지형이 굉장히 개방적이어가지고 이민족에게 침해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정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중심에 이제 지구라트를 건설하고 이제 그 왕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통치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다음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볼 건데, 이 종교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개방적인 지형이어가지고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젠 이렇게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젠 그냥 느낀 거 그냥 더 발전하기는 그냥 뭔가 더 왕성하기 싫고 그냥 이젠 지금도 안정된 삶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젠 들어가지고 이젠 종교 같은 경우는 이젠 안정된 삶을 중시하는 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문화 같은 경우는 태음력과 육십진법 그리고 이제 소나기 문자 사용을 했었는데, 이럴 때 태음력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달이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그 달이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날짜를 계산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살짝 그 현재 저희 그 음력, 달력이랑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로 이제 그 60을 한 묶음으로 보고 60이 될 때 자릿수가 올라가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빌로니아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볼 건데, 이 바빌로니아 왕국 같은 경우 이제 수메르인이 도시국가가 쇠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아무르인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제 진국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는 이제 그 기원전 1800년경부터 이제 함무라비 왕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통일을 하였고, 이제 그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는 이제 기원전 1500년경인데 이제 설제 무기를 지닌 이제 히타이트인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볼 건데요. 이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원전 3000년경에서 이제 여러 도시를 이제 통합한 이제 통일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특징으로는 일단 정치로서는 이제 정치로서는 일단 그 파라오가 이제 종교와 정치를 이제 거의 다 이제 잡고 있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왕권을 행사했었다고 합니다. 종교로서는 일단 그 내재적 종교관이 발달하였고,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이제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을 하게 되었고, 이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건설했고, 이제 사자의 설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란 무엇이냐?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파라오의 이제 무덤이고, 스핑크스는 이제 피라미드를 지키는 거대한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거대한 규모를 보아가지고 이제 파라오의 이제 권력이 아주 강했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문화에 대해서 예를 볼 건데, 이 당시 이제 태양력과 십진법 그리고 이제 상형 문자 사용이 되었는데, 이때 태양력이란 무엇이냐? 이제 바로 현대의 그 양력 달력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완전 앞서 말했던 그 태음력과 완전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진법이란 이제 그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그 숫자를 나타내는 법으로 이제 그 10이 될 때마다 자릿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니키아와 이제 헤브리아에 대해서 예를 볼 건데요. 일단 먼저 페니키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이제 그 기원전 1200년경 이제 지중해 동부에 이제 국가 도시를 건설하였고, 이제 그 묘음 문자를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묘음 문자란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 하나의 글자가 이제 특정 의미를 가지지 않고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묶음이어야지 이제 그 발음을 나타내는 문자를 의미를 하고요.
의미를 하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페니키아의 문자를 이제 그 그리스에 걸쳐가지고 오늘날의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라이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는 이제 그 기원전 1100년경 이제 그 헤브라이 왕국을 건설하였고 이제 그 유일신을 믿는 이제 유대교를 상시했었는데 이런 유대교가 이제 현재 이제 그 크리스교와 이슬람교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인도와 중국에서 문명이 일어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인도 문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는 이제 그 기원전 2500년경 이제 하라파와 이제 그 조다로 등에서 이제 그 도시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도시 문명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 주택이나 하수 시설들을 갖춘 이제 계획 도시였고 이제 그 도시 중심에는 이제 목욕장이나 곡물 창고 등 공공 시설을 갖추은 문명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바로 이제 그 청동기와 그림 문자를 사용하였고요.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교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아인의 이동에 대해서 예를 볼 건데 이런 아리아인의 이동 경로로는 이제 기원전 1500년경 이제 중아시아에서 인더스강 유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으며 기원전 1000년경에 겐지스강의 유역까지 이제 진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그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고요. 이제 철제 무기를 정복 활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카스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카스트제 즉 이제 그 신분제도인데요. 이 카스트제는 이제 원주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신분제를 형성한 것을 의미하고 브라민이 일단 제사 의식을 거는 이제 사제 즉 이제 맨 탑 꼭대기였고 그리고 이제 크샤트리아가 이제 왕족과 무사로 이제 그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탑 2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샤가 이제 그 서민을 의미하고 이제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탑 3고요. 마지막으로는 수드라 노예로 이제 피정복민입니다. 이때 브라만교라는 것도 나왔는데 이 브라만교는 이제 그 신을 이제 찬양하는 이제 종교로서 이제 그 베타라는 베타라는 경전을 이제 왕성을 하였고 이제 이로 인해서 브라만교가 성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중국 문명에 대해서 예를 볼 건데 이 중국 문명이란 이제 그 기원전 2500년경 이제 그 황허강 유역을 이제 그 처음으로 삼아가지고 처음 시작점으로 삼아가지고 국가가 형성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 기원전 2500년경에 이제 그 황허강 유역을 이제 중심으로 초기 국가가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정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왕이 이제 정치와 제사를 주관하였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점을 쳐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각벌문자라고 하는데 이 각벌문자는 무엇이냐? 이제 바로 그 당시 거북이 이제 그 등껍질이나 거북이의 배껍질이나 거기다가 이제 그 문자를 새겨가지고 이제 태우는 걸 의미를 하고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금이 간 쪽을 선택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런 걸 왜 했느냐?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의 그 왕권이 되게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건 신이 이제 결정한 내용이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자 이런 형식으로 그냥 뭐 나라를 다스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당시 청동기를 제작을 하였고 태음력을 사용하였으며 이제 저수지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봉건제가 이제 발달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는 이제 그 상의 서쪽에서 이제 성립을 하였고 이제 기원전 11세기부터 상을 무너뜨리고 이제 광화가 유역을 차지한 게 바로 이제 그 주라는 나라인데요. 이제 이 주라는 나라에서 이제 봉건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봉건제가 서양에서의 봉건제가 있고 동양에서의 봉건제가 있는데 일단 이건 동양에서의 봉건제도로 이제 이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도를 부근으로 이제 왕이 직접 통치를 하였고 나머지 지역을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이제 다스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봉건제가 기사끼리 서로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끼리 했었다면 여기서는 무조건 혈연 관계끼리만 이 봉건제가 실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이런 봉건제 붕괴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그 왕실과의 제후 간의 혈연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이제 그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었고 이제 이런 제후권의 이제 그 독자적인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원전 8세기경에 이제 유목 민족의 침입으로 이제 그 화경에서 이제 나교로 이제 천도를 하면서 이제 쇠퇴를 하게 되었고요. 쇠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그 주 왕실의 권위가 급격히 약해졌고 이제 그 제후들의 이제 세력 다툼으로 이제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